안녕하세요. 8번째 글입니다. 저녁에야 할아버지와 마주 앉아다니 물었다. 술라구는 애써 잡은 고기를 왜 빼앗아 가죠? 우리 마을을 보호해주기 때문이지. 마을을 보호해요? 예전에는 우리 마을은 족장의 지휘 아래 있었지. 여기저기 인근 부락은 서로 뭉쳐 마지촌을 스스로 지키며 살아왔어. 그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어. 흉년이 들면 먼 마을 사람들이 쳐들어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고, 때로는 화덕패가 부락을 휩쓸고 가기도 했지. 결국 위두님이 와서 그 모든 것을 평정했어. 그 후로 우리는 마하나의 일부가 되었고, 마하나 위두님은 우리를 보호해주지. 위두님이 그렇게 하는 데는 많은 재물이 필요하단다. 그래서 마을마다 수확물을 위두님께 공납하게 되었단다. 공납이라. 단이는 처음 듣는 말이었다. 우리 내산골 장사치들은 공납이라는 것은 모르고 살아왔다. 하긴 내산골은 세진이도 마하나도 하버니에도 소속되지 않는다. 그곳은 같은 부족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니라 오가는 사람들이 우연히 만나 장사를 위해 잠깐 머무는 장소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 내산골은 누구 하나 간섭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 전쟁 때는 여차 없이 피해를 본 것이었다. 내산골 사람은 모두의 적이었고 또 동지이기도 했다. 그토록 외부에 침입이나 재앙이 많았나요? 화적이 출몰하는 것은 별일도 아냐. 바다는 알 수 없는 일이 많지. 폭풍이 일기도 하고 해일이 밀려오기도 하지. 그럴 때는 온 동네가 쑥밭이 되기도 해. 어려울 땐 위두님의 도움이 꼭 필요해. 위두님은 엄청난 힘을 가졌거든. 또 위두님께서 하늘에 재를 올려주셔야 우리 마을이 편하게 살 수 있지. 위두님은 하늘과 가장 가까운 분이시거든. 그래서 위두님은 많은 순나군을 거느리며 모든 마을을 관리하시지. 아, 그래서 술라군이 있었구나. 그래도 바다란 믿을 수 없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바다를 피해 이렇게 강으로 들어와 사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신께 열심히 재를 올려야 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불안해지거든. 죄를 안 지내면 재앙이 따르나요? 물론이지, 사람은 신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단다. 반드시 신의 힘에 의지해야 한다는 위험한 바다. 그런 바다를 단이는 꼭 가보고 싶었다. 단은 할아버지를 졸랐다. 바다를 보고 싶어요. 마침 포구에 볼 일이 있다는 사람이 있구나. 내일 함께 가보렴. 다음 날 미명의 시간에 어부 아저씨가 단을 깨워 불러냈다. 나도 갈 거야. 단아, 나랑 같이 가자. 정이 기어이 따라붙었다. 배 안에서 단과 정이 꾸벅꾸벅 졸기 시작할 즈음, 배는 이미 포구에 도착했다. 그때 마침 해변에서 후리끄물로 멸치를 잡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다. 아저씨가 말했다. 용신제를 지내고 나면 신께서 보름 안에 멸치떼를 보내준단다. 오늘이 그날인가 보다. 백사장에 나가 보아라. 멀리까지 사람들의 함성이 들려왔다. 영차, 오영차. 단과 정은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언덕을 가로질러 달려갔다. 소나무 언덕을 넘어서니 가슴이 탁 트이도록 넓은 바다가 보였고 하얀 백사장에는 20명이 넘는 사람이 두 줄로 나뉘어 밧줄을 당기고 있었다. 두 사람이 다가가 머뭇머뭇하자 그곳 사람들이 손짓하며 빨리 와서 줄을 당기라고 했다. 단도 정도 각기 사람들의 틈새에 끼어 줄을 당겨야 했다. 그물이 얼마나 크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당겨야 할까? 단은 모두 신기했다. 줄을 당기는 사람들은 다양했다. 아주머니가 많았는데 단보다 더 어린아이도 있고 나이 많은 할머니나 심지어 임산부도 있었다. 바로 옆에서 힘차게 질러대는 구령의 절로 힘이 났다. 영차, 오영차. 그물코가 해변에 이르자 당기는 속도가 더욱 빨라졌고 그물 안에 고기들이 물 밖으로 마구 뛰어올랐다. 커다란 물고기였다. 몇 사람이 줄을 놓고 그곳으로 가려 하자 어부들이 그들을 제재했다. 조금만 더 당겨. 조금만 더. 물 밖으로 드러난 그물 안에서 수많은 고기가 튀어올랐다. 고기들은 마치 폭포수 아래 물거품처럼 하얗게 일렁거렸다. 어부들이 넓은 채반을 들고 그물에서 멸치를 퍼냈다. 그러자 사람들이 줄을 놓고 모두 그물을 향해 우르르 달려갔다. 사람들은 각기 몇 마리의 큰 고기를 자신의 망태에 담아갔다.
채반을 든 어부들은 큰 고기는 곤란을 버리고 멸치만을 담아갔다. 멸치가 아닌 것은 줄을 당긴 사람들의 몫이었다. 임산부도 동이의 고기를 한껏 담아 머리에 이고 뒤뚱거리며 걸어갔다. 어느덧 그 많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고 그물 속의 큰 고기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정도 어느 틈에 커다란 숭어 한 마리와 갈치 몇 마리를 잡아 허리춤에 꿰었다. 예, 너도 잡아야지. 그러나 다는 고기를 잡지 않고 하염없이 먼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득한 수평선은 볼수록 신비로웠다. 짜릿한 전율이 온몸을 감아 돌며 가슴을 부풀렸다. 바다의 용신이여.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여. 물고기를 다스리는 신이여. 은빛 가루가 날리듯 반짝이는 수많은 물고기. 살려달라고 하늘로 솟구치다. 갈매기에게 도륙당하는 멸치들. 저 많은 물고기를 사람에게 주는 신이라면 용신이여, 그대는 진정 바다의 신인가? 해변에는 솥에 물이 끓고 있었고 그 옆 백사장엔 커다란 멍석이 깔려 있었다. 어부 가족들은 채반으로 떠올린 멸치를 뜨거운 물에 데친 후 멍석 위에 뿌렸다. 그 작업은 신속하게 이어졌다. 끝내 해변의 그물은 모두 걷어졌고 그 넓은 멍석 위엔 하얀 멸치들이 한방눈이 내린 듯 쌓여 있었다. 참으로 풍요롭구나. 산에서는 볼 수 없는 넉넉함이다. 다는 그들을 지켜보며 감상에 젖어들었다. 다나, 뭘 그렇게 보고 있니? 정이 백사장 끝에서 단을 부르고 있었다. 단은 비로소 정에게 뚜벅뚜벅 걸어갔다. 모래가 발가락 사이를 파고들며 간질거렸다. 정이 해변에서 주운 조개 껍질을 단에게 보여주었다. 이 조개 껍질 참 예쁘지? 조개 껍데기는 고운 빛깔로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그 무늬는 조개마다 각기 달랐다. 오직 한 짝일 경우에만 무늬가 서로 같았다. 단은 그 짝을 일일이 맞추어 보았다. 무늬와 모양이 얼추 비슷해 보여도 제 짝이 아니면 접었을 때 틈이 벌어지고 서로 맞지 않았다. 뭐 하는 거야? 이거 서로 짝 맞추기 놀이하면 재미있겠는데? 뭐? 짝이 맞는 거로 골라 담아가자. 쓸모가 있겠어. 그때 멀리서 아저씨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얘들아, 그만 가야 할 시간이다. 짝이 맞는 거로 더 많이 주워가자. 바보야. 이런 것들은 쓸데없는 거야. 빈 껍질이라고. 아니야, 쓸모가 있어. 단이 서둘러 조개를 모으자 정도 하는 수 없이 따라서 조개를 모았다. 그들은 조개 껍질을 한 움큼씩 들고 배로 돌아왔다. 아저씨가 한 소리를 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조개 껍질을 뭐하러 가져와. 어찌 사내가 그러냐. 당장 버려라. 그러나 다는 말없이 조개 껍질에 짝을 맞추어 마포 주머니에 담아 소중히 챙겼다.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다. 저 바다 끝에는 알 수 없는 세상이 또 있다는 말이지? 나도 언젠가는 그곳에 가보고 싶다. 다는 내내 깊은 상념에 잠겼다. 파도는 강물까지 밀려와 배전에 부딪혔다. 작은 배가 뒤뚱거리자 발밑에서 검은 돌들이 휩쓸리며 뒹굴었다. 돌들은 납작하고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것들이 배 밑창에 쫙 깔려 있었다. 이것은 뭐예요? 단이 물었다. 그물에 다람을 출한다. 그런 게 없으면 고기를 잡을 수 없지. 그걸 구하러 온 거야. 쌀을 2섬이나 주고 어렵게 구했어. 쌀을 2섬이나요? 그 정도면 한 가족이 1년을 먹을 양식이다. 이런 돌이 귀한가요? 신기한 돌이지. 이렇게 가운데 구멍을 낼 수 있는 돌은 귀해. 예전에는 허리가 잘록한 돌을 구해 쓰기도 했는데 그물에서 쉽게 빠져버려 다 잡은 고기를 놓치기 일쑤였지. 그뿐만 아니라 이 돌은 마르면 가벼워서 다루기 쉽고 물속에 넣으면 아주 무거워져서 그물을 쉽게 가라앉히거든. 그물에는 이 돌이 꼭 필요해. 단은 가까운 두물머리 언덕 아래에서 비슷한 돌을 본 기억이 있었다. 새까만 돌이 층층이 절벽을 이루며 쌓여 있었는데 그 돌은 납작납작하게 쪼개져서 돌칼을 만드는데도 적격이었다. 아저씨 이걸 똑같이 만들면 팔 수 있겠네요? 물론이지. 없어서 문제지. 이거 하나만 주실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볼래요. 그래라. 기왕 만들 거면 구멍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으면 좋겠더라. 크기도
똑같았으면 좋겠다. 무게가 차이가 나면 그물 한쪽이 들려 고기가 빠져나가 버리거든. 모양도 둥글게 만들면 다루기가 쉽겠더라. 이건 줄이네요? 마지촌에서도 밧줄을 꼬는 걸 보았는데 이런 줄을 따로 구하나요? 우리가 만든 줄은 투박하고 약해. 그물을 보수하려면 가늘고 질긴 줄이 필요하거든. 이건 무엇으로 만드나요? 삼나무지. 여기 삼나무 잎이 하나 묻어왔구나. 이런 나무줄기를 다듬어 실을 만들어야 튼튼한 줄이 되지. 다는 그런 삼나무를 본 기억이 있었다. 여우골 기슭에는 그런 나무들이 쭉쭉 뻗어 자라고 있었다. 실과 밧줄은 내산골 장터에서도 필수 거래 상품이었고 비싸게 거래되는 품목이었다. 다는 마지촌에 돌아온 후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자세히 지켜보았다. 그들은 덩굴나무의 껍질을 벗겨 다듬고 있었다. 껍질을 물에 불리고 다시 다듬을수록 가느다란 실이 나왔고 그것들을 모아 꼬면 밧줄이 되었다. 또 한 할머니는 바구니를 만들고 있었다. 저런 바구니나 소쿠리는 내산골 장터에도 많이 나와. 비싼 물건은 아니지만 거래량이 많지. 그곳에 장터가 있는 거야? 그래, 여기는 쌀이 귀하던데 이런 거 잘 만들어서 장터에 가져오면 쌀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정말? 바구니를 좀 더 깔끔하게 만들어야 해. 저것은 좀 까칠하거든? 뭐로 만들었지? 재료는 많이 있을까? 응. 모쿠리를 다듬어서 만들어. 강변이 운통 모쿠리야. 잘 됐네. 내가 잘 만들어진 제품을 다음 배로 보내줄 테니 그걸 보고 잘 만들어서 시장에 보내줘. 분명 마을에 도움이 될 거야. 노인들이 바빠지겠네? 한번 해볼게. 햇볕이 따가운데? 우리 강으로 가자. 헤엄치고 싶어. 다는 수시로 강에 나가 물장난으로 전과 함께 숨바꼭질을 즐겼다. 숨바꼭질은 물속에 숨는 놀이인데 잠수하여 위치를 바꾸면 상대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숨을 참고 있다가 물 위로 고개를 내밀면 아무도 없다. 허전하다. 그러면 얼른 물 속으로 다시 숨는다. 얼마 후 상대도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을 때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상황은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심한 외로움에 빠져들게 한다. 그러다 어쩌다 둘이서 같은 시간에 고개를 내밀게 되면 잃어버린 보물을 찾은 것처럼 환희가 몰려와 다짜고짜 서로를 얼싸안게 되는 것이다. 다니는 자맥질까지도 하며 맨손으로 고기를 잡아보기도 했다. 너 자맥질도 잘하네? 너 크면 훌륭한 어부가 되겠다. 지나던 한 아저씨가 그들에게 말을 걸어왔다. 얘들아, 뭐하냐? 고기는 그리 잡는 게 아니야. 내가 보여주지. 아저씨는 커다란 바위덩어리를 들어 올려 강가에 힘껏 던졌다. 풍덩하며 물살이 높이 치솟자 여기저기에서 물고기 몇 마리가 하얗게 뒤집혀 떠올랐다. 그것도 신기했다. 물속도 생명이 살아가는 또 다른 세상이었다. 단과 정이 다정히 손을 맞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돌연 마을에서 날카로운 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기분 나쁘게 귓속을 파고들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돌아보니 정의 얼굴도 굳어졌다. 몇몇 장정들이 마을 앞에 서 있었다. 남빛 전의에 누런 두건을 썼다. 술라군이야. 나쁜 놈들. 정이 말했다. 갑자기 앞에서 피리 소리가 귀를 때렸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술라군이 창을 흔들며 우리에게 비키라 했다. 겁이 나기도 했고 기분이 나빠졌다. 사람들은 모두 한쪽으로 피해 웅크리고 있었다. 술라군이란 마을 사람들에게 무서운 존재였다. 그들은 자기 멋대로 잘 마른 생선만을 골라 가져갔다. 할아버지는 멀리서 그들의 행동을 지켜볼 뿐이었다. 공납은 마을 스스로 바치는 것이 아니고 술라군이 강제로 재물을 빼앗아가는 공출이었다. 다는 물러서지 않고 가까이에서 그들의 하는 양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단을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다. 그들은 몰래 감추어둔 재물이 더 있는지 마을을 샅샅이 뒤졌고 황급히 재물을 골라 실었다. 그들의 행동은 마치 도둑이나 강도 같았다. 서두르는 순라군의 소매에서 피리 하나가 흘러내려 풀숲에 떨어졌다. 다는 그것을 말해주려다 말았다. 그들의 행위가 미웠기 때문이다. 다는 그 피리를 주워 소매에 담았다. 뼈를 곱게 다듬어 만들었는데 반들반들했다.
이윽고 순나군이 할아버지 앞에 인사하고 모두 떠나버렸다. 나쁜 놈들, 순날강도네요? 단의 물음에 할아버지가 답했다. 순순히 협조하지 않는 마을이 있기 때문이란다. 그래도 열애 하나 이상은 가져가지 않는단다. 몰래 감춘 재물을 찾아내는데 거치적거리는 사람을 물리쳤을 뿐이지. 다음 날 10사흘 만에 생선 장사가 돌아왔다. 생선 장수는 장터로 가는 길에 마을마다 들려서 생선을 사들이고 있었다. 여기서도 많은 생선을 실었다. 생선 장수가 배에서 쌀 5섬을 내려놓았다. 생선값은 10섬이어야 맞는데 촌장의 말에 아저씨가 대답했다. 나머지는 돌아오는 길에 마저 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다 생선이 많아 쌀이 떨어졌어요. 이윽고 생선 장수가 나를 발견하고 말했다. 아이고, 우리 도련님. 무탈해서 다행입니다. 아저씨도요? 얼굴이 까무잡잡하니 건강해 보입니다. 도련님, 어서 떠납시다. 단이 여장을 급히 챙기고 족장께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러나 정이 단의 손을 붙들고 놓지 않았다. 너를 따라가고 싶어. 그런데 할아버지 때문에 어떡하냐? 정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할아버지를 돌봐드려야지. 정이 없으면 할아버지는 어찌 되겠어. 단이 그리 말하자 그녀는 느닷없이 단의 뺨을 때렸다. 너도 할아버지를 떠나왔잖아. 단이 놀라 그녀를 쳐다보니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단은 그러는 정의 마음이 가슴에 와닿았다. 여기서 쉬어가렵니다. 9번째 글 기다려주실 거죠? 그때 봐요.